볼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이론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자, 네, 알고 있죠. 제 친구 김태욱이. 네, 인상이 참 좋으신 분. 100명 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잠 안 주무시고 들어오시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제가 전에도 레인 패턴 세미나 할 때 이제 썼던 건데, 일단 레인 패턴을 알기 전에 레인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네, 레인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우, 자꾸 이제 사랑하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네요. 부담스럽게. 이제 천천히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진승 소속에 있고요. 그리고 어썸볼TV 현재 주인장, 네, 저희 PD님과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김현범 프로고요. 그리고 이제 어썸볼링장의 이태원점과 대학로점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뭐 리액션 머리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제가 머리 눌렀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그렇게 좀 많이 디테일할 것 같은데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제가 조금 설명도 많이 해드릴 거고요. 좀 나름대로 여러가지 좀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답을 하면서 천천히 할게요. 오늘 저 시간 많아요. 오늘 지공할 거 다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지공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뭐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뭐 그냥 잠깐 좀 여러 군데서 퍼왔습니다. 네, 네,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네, 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계 해리포터는 왜 나와? 네, 이태원점에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볼링이라는 스포츠는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닌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한 만큼 피트, 다시 한번 쓸게요. 피트라고 하죠. 그리고 뭐 마일, 뭐 이런 이제 인치, 이 개념을 쓰고 있어요. 네. 볼링계 도울. 도울까지는 예.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수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레인을 보면 이제 한국어로 표시된 레인을 보면 다 점 몇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에 가셔서 인치 변환을 치면, 여기에서 인치로 바꿔볼게요. 인치, 센치로 바꿔보시면, 잠깐만요. 피트로 바꿔볼게요. 피트랑 센치로 바꾸시면 60피트가 18.28이라고 떠요. 네, 18.28.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인의 길이는 18.28이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요 화면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 18.28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레인의 길이는 파울라인서부터 핀의 1번 핀까지가 이제 18.28 요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마찰 개수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레인 피트를 60피트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용프로 TV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여기의 길이는 2m 14.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바꿔서 2m 14를 치면 7피트 해서 1번 스파트서부터는 14피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15피트가 스팟의 정중앙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센티미터로 변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피트로는 스파트까지가 딱
15피트, 그리고 스파트서부터 이제 핀 앞까지가 45피트에서 총 65피트 이렇게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어프로치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프로치도 한 약 20피트 정도 센치로 3.66 한번 쳐볼게요. 3.66 거의 12피트 나오는데 여기에 428을 치면 15피트, 얘도 거의 15피트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스팟 어프로치와 스팟의 정중앙의 그 길이는 비슷한 길이를 갖고 있다. 뭐 볼링장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레인의 길이는 총 18.288m, 60피트, 1번 핀까지 19.14에서 10번 핀까지 그러니까 10번 핀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헤드의 길이, 지금 여기에 1번 핀서부터 여기에까지의 길이를 저희는 다 해서 19.14라고 표기를 합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항상 핀대까지의 거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레인의 종류는 보통 우드 레인, 뭐 합성 레인,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우드 레인과 합성 레인은 완전히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도 나왔겠지만 파인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파인즈라는 단어를 여러 유튜버들과 볼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드레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헤드 부분은 단풍나무. 자, 우드레인 사진 볼게요. 이제 닫고, 자, 우드레인 어딨냐? 우드레인 여기 있네. 요거 있네요. 네. 자, 요게 이제 우드레인인데 자, 요게 우드레인인데 헤드 부분은 단풍나무. 헤드 부분은 우리가 여기 스파트까지의 부분에 15피트, 뭐 약 한 15피트 넘겠네요. 15피트 넘을 때까지를 딱 헤드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재질이 바뀌잖아요. 재질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자, 15피트까지는 단풍나무라고, 핀이 단풍나무의 재질로 돼 있어요. 근데 왜냐, 이제 탄력이 생겼을 때 좀 단단한 나무의 재질이 단풍나무여서 좀 경도가 좀 좋아서 단풍나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우드레인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도 약간 좀 메이플 시럽 이게 이제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단풍나무의 개체수가 너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환경운동적인 의미로 인조레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그때가 거의 87년도 8년도 이때 아마 우드레인에서 합성레인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보급화 될 때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드레인은 이제 앞에는 단풍나무, 그리고 여기 지나면 미송이라 그래갖고, 여러분 미송 아시죠? 미송이라 그래갖고 이제 단풍나무보다 훨씬 경도가 낮은 그런 이제 미송을 설치를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계가 나눠지는 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헤드라고 그러고 여기를 파인즈라고 표기가 됐던 거죠. 근데 왜 파인즈냐가 여기서 제일 관건이에요. 왜 파인즈냐?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파인즈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쿠바의 남쪽 카리브해의 작은 섬이라고 표기를 해요. 자, 여기서 가까이 딱 보시면, 자, 이 파인즈라는 뜻 자체가 섬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이라는 표기가 뭘까 해갖고 막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소나무의 제목, 그러면 이 말은 즉 뭐냐? 파인은 소나무, 미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보셨을 때
여러 프로님들이나 혹은 선수분들이 헤드에선 공이 잘 밀려나가고요, 파인즈에서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성 레인의 이 파인이라는 파인즈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은,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인조 레인의 파인즈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정확한 표현은 뭐 파인즈라고 미국에서는 뭐 쿠바의 남쪽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쪽 섬에 뭐 아마도 미송이 많이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 파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로 이제 해는 복수형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의 제목 미송, 이거를 뜻한다. 그래서 우드레인은 단풍나무와 미송이 시작되는 지점. 그래서 예전에는 볼링장 사장님들이 공을 던지는 걸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 공을 스파트 넘어서까지 던지게 되면 이쪽 부분이 움푹 파여요. 왜냐, 여기는 재질이 약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재질이 단단하니까 여긴 던져도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던지는 레인 패턴이 옛날에는 거의 뭐 있을 수가 없었던 게, 예의상 던지면 안 됐었던 거고, 지금은 던져도 뭐 괜찮습니다. 네, 왜냐, 저희는 인조 레인은 파인즈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볼링장이 우드 레인이다 한다면 절대로 스파트 앞으로는 던지지 말아주세요. 네, 절대로 던지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아스팔트 길인데 아스팔트 길이 끝나자마자 진흙탕 길로 바꾸니까 이제 공의 속도에 저항이 생기는 지점이라 그래갖고, 볼을 표기할 때 공이 헤드 앤 파인즈 그리고 오일이 끝나는 지점에 백핸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졌다, 요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드레인은 이거 좀 글씨를 크게 해서 갈게요. 자, 우드레인은 헤드 단풍나무 재질의 15에서 약 한 18피트 되는 것 같아요. 18피트 지점, 단풍나무 재질의 18피트 지점이고, 그 다음에 파인즈는 PINE 솔나무, 네, 소나무라고 하죠. 소나무 파인즈라고 해갖고 PANE, 예, 파인즈라는 이 단어 때문에 미송으로 바뀌는 구간, 이 미송으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요 구간은 이 구간부터 레인의 경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야, 나는 파인즈에서 반응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무슨 무식한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지금 인조레인의 파인즈가 어딨냐, 예,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표기가 되냐, 지금 현재의 합성 레인은 헤드 똑같습니다. 헤드, 그냥 헤드는 헤드입니다. 그 다음은 미드레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인즈와 미드레인은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혹시나 본인이 우드레인에서 볼 테스트를 한다면, 볼 테스트를 할 때 우드레인에서 파인즈 마찰을 얘기해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PBA 뭐 이런 라이브나 아니면 PBA의 이런 대회 중계를 보시면 거기에 해설하시는 분들이 미들레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헤드, 미들레인, 백엔드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 사람들이 파인즈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드레인이 나왔을 때 파인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알고 가면 여러분들은 벌써 돈 주고도 못 배우는 레인의 이론을 하나 배우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가실게요. 짝짝. 네. 자, 그 다음 연한 재질로 돼 있다. 그래서 경도가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우드레인은 헤드에서 쭉 빠져나가다가
중간에서 반응이 시작하고 그래서 백엔드에서 공이 일어섰기 때문에 우드레인은 반응이 아크성으로 이렇게 아크성으로 좀 만들었던 개념이었더라면 지금은 모든 레인 바닥의 재질이 같기 때문에 지금은 쭉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도 조금 더 좀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 레이아웃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레인 역시 우드레인은 헤드 파인즈 백엔드라고 표기를 하고요. 우드레인이 아닌 합성 레인은 헤드 미드레인 백엔드. 지금이라도 볼 테스트를 하시는 모든 그런 프로와 유튜버들한테 파인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댓글로 파인즈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 차례 합성 레인에 대한 재질의 강도라는 게 있어요. 그 재질의 강도라는 게 뭐냐면 보통 합성 레인도 서페이스라고 하죠. 이제 표면 재질에 따라서 공의 표면 재질과는 다르게 레인의 표면 재질에 따라서 훅성이 강하고 약하고를 나눠지는 약간 하이와 레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보통 현재 만들어내는 레인 패턴 레인 그의 재질이 하나씩 보시죠. 자, 그렇죠. 파인즈가 아닙니다. 자, 제가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탄천 볼링장, 그리고 호계 볼링장, 그리고 어썸 볼링장 대학로점, 이태원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어디 레인이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군데의 레인은 저희가 MB 프로라는 레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MB 프로라는 레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것처럼 한쪽, 두쪽, 세쪽, 네쪽, 다섯 쪽마다 검은색 라인으로 쪽수 표시가 되어 있고요. MB 프로는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브런스윅사에서 나온 레인이죠.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 라인이 이제 거의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계 볼링장, 그리고 뭐 탄천 볼링장, 그리고 이제 저희 볼링장, 요렇게 아마 서울 쪽에서는, 서울 경기 쪽에서는 요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찾고 싶은데 기억이 그렇게 나질 않네. 한 군데 있다면은 저기겠네요. 굿모닝 시티까지 요렇게 이제 이건 이제 프로 MB 레인이라 그래요. MB 레인은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ANVI라고 표기를 합니다. ANVI, MB 레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드 레인, 합성 레인 딱 보면 구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재밌는 사연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인을 올라갔을 때의 예의가 있잖아요. 보통 여기에 계시는 사람들 중에 레인 위로 올라갈 때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네. 레인 위로 올라갈 때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던 분들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됐었냐면 신발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장소에 어떤 레인인지. 그래서 신발하고 신발 사이에 돌멩이가 이렇게 쬐끄만 돌멩이가 끼면 신발을 신고 레인에 올라갔을 때 그 돌멩이가 굴러서 레인에 박혀요. 그래서 이 박히는 돌멩이 때문에 우드 레인에서 치시는 분들은 공을 굴릴 때마다 공에 그 돌멩이에 쬐끄만 돌멩이가 레인에 박혀서 기스가 나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레인 기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샌딩 장사가 진짜 잘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모래 작업이라고 볼링장에서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송곳과 이런 테이프를 들고 레인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모래를 이렇게 파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볼 기스가 좀 적게 나거든요. 근데 레인 관리를 잘 못한 볼링장일수록 트랙 라인에 일자로 볼링공이 이렇게 있으면 일자로 트랙 자리가 이렇게 막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인조 레인으로 바뀌고 나서 볼 트랙이 그냥 아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 우드레인의 이 볼기스 추억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걸 아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공감 가셨을 거예요. 아, 옛날에 진짜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스에 의해서 공이 도는 마찰 개수가 조금 더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우드레인 쳤을 시절에는 야, 볼의 길이 잡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잡혀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기스를 내고 시작해야 공이 기스로 인해서 좀 더 마찰 개수가 올라간다, 뭐 요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기스로 크레임을 걸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뭐 다만 공이 막 이렇게 파이기 전까지는 크레임을 걸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제 인조레인으로 바뀌면서 기계에서 나오는 살짝 실금만 나와도 조금 그냥 마음에 아파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예전에 이 기스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시고, 지금은 이 실기스 하나에 아 이거 내 볼에 정말 이거 막 기스 났어요 갖고 오시는 분들은 아 볼링 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에티켓을 얘기하다 일로 왔는데, 레인 위로 올라갈 때 신발 신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모래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조 레인의 합성 레인 같은 경우는 모래가 들어와도 절대로 볼 기스가 안 납니다. 왜 볼 기스가 안 나냐면은 레인에 박힐 수가 없거든요. 경도가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볼 레인 쪽에 볼이 박힐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외국 쪽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예전이었을 거예요. 2013년도인가 11년도 그 사이에 마이클 패건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볼링을 쳤었어요. 오른발에. 근데 그 사람도 신발을 신고 볼링을 쳤거든요. 근데 그게 예의가 아니었었던 건 우드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제 볼링장 사장님들이나 영업자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에티켓에 대해서 그냥 볼링은 레인 위에 올라갈 때 신발을 신으면 안 돼라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만 있는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대는 레인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뭐 정말 키릴이라든지 하이힐을 신고 들어갔을 때 약간 뭐 레인 표면에 이런 기스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크게 신발 신고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저는 저희 이태원이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 슈즈가 뭐 거의 300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320, 30짜리 외국인이 오면은 그냥 너 신발 신고 쳐라, 대신에 너의 도가니는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무릎이 다치는 거는 본인의 성향이고, 뭐 반대로 꼭 미끄러져야만 된다라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이 묻으면 닦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인조레인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혹여나 밖에서 뭐 눈을 밟았거나 물을 밟고 들어왔는데 우드레인에 올라가서 물이 스며들기라도 하면 그때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그냥 레인에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언젠가는 요거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씩 뭔가 사연적인 내용이 바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프로치에 이물질이 묻어도 닦으면 돼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밖에서 우리 뭐 어떠한 강아지가 똥 싸는 걸 똥 밟아서 올라가더라도 그건 딱딱딱 알코올 뿌려서 이렇게 싹 닦으면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인조레인이기 때문에, 우드레인이 아닌 이상은 신발 신는 거에 있어서 조금 지금 영업자분들이 보신다면 좀 관대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신발도 뭐 150, 160 갖고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뭐 신발 신고 쳐도 뭐 어쩌겠습니까? 상관없죠. 지금은 막 항상 아침마다 어프로치를 다 닦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다시 MB레인으로 얘기를 하자면, MB레인은 요렇게 5쪽마다 표기가 돼 있고, 요렇게 브레이크 라인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게 MB레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MB레인 다음은 이제 보셔야 될 게 MB 프로 레인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MB 레인이라고 해요. 보통 이 레인을 갖고 계신 볼링장이
대전 월드컵, 그리고, 상주. 네, 제가 갔던 볼링장 중에서는 이런 거네. 이 MB는 그 아까 얘기한 5쪽 똑같은 이제 MB 프로와 같은 재질인데, 이거는 그냥 NB 레인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넘어갈 때 이 레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레인은 5쪽마다 표기가 없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글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터 쪽 라인 쭉 오면 볼 리턴기가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볼 리턴기 쪽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제조사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렇게 생긴 레인은 거의 뭐 MB 레인이다, 뭐 요렇게 K2 볼링장도 MB 레인일 겁니다, 아마도. 네, 그래서 MB 레인은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냥 나무의 재질로만 이렇게 돼 있고 라인도 없고 그냥 뭔가 깔끔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볼링장 설치업자는 그냥 딱딱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레인의 공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각각의 세일즈를 하고 있는 이런 재질의 뭐 각각 이 회사를 세일즈를 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단점까지는 제가 일단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다음은 이제 SPL이라고 합니다. SPL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SPL은 레드힐 볼링장, 그리고 뭐 서울의 퍼펙트 볼링장,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SPL. 가인 볼링장. 그렇죠. 성남 저기 삼성의 가인 볼링장, 그리고 수원의 뭐 브레그, 그리고 안양 브레그가 아마 양쪽으로 MB 프로와 SPL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MB 어프로치 길이 규정 따로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USB-C의 레인 설치 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대한볼링협회에서 규정이 USB-C 규정을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링볼링도 SPL입니다. SPL의 구분법, SPL은 6쪽의 흰 줄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10쪽 2번 스파트에 흰 줄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스파트와 2번 스파트, 그리고 왼쪽에 2번 스파트에 요렇게 흰 줄이 가 있습니다. 안동볼링 경기장도 SPL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쭉 그려져 있는 걸 SPL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레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성 레인 중에서는 가장, 왜냐면 이제 가격적으로도 되게 좋고 레인 마찰적으로도 되게 우수해갖고 요 레인이 가장 많이 깔려 있어요. 아까 그 MB 프로와 이거의 가격 차이를 비교하자면 좀 MB 프로가 조금 더 가격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MB 프로를 많이 깔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PL이 지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MB 프로와 달리 SPL은 옵션에 따라서 옵션이 있어요. 여기 줄을 긋는 옵션이, 그 옵션에 따라서 이 줄을 넣냐 안 넣느냐로 나눠지고, 보통 SPL은 요렇게 나눠진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바로 그 HPL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MB 프로와 MB가 있었더라면 SPL의 동생은 HPL이에요. 이 레인은 하이퍼포먼스 레인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진짜 인조 레인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전에도 뭔가 레인이 나왔었는데, HPL 레인이 이제 서울 잠실의 대한볼링협회 경기장에서 이제 HPL 레인을 깔았었고, 지금 현재 주네브 볼링장이 SPL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HPL 레인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네브 볼링장 볼러가 있다면 SPL과 HPL의 차이를 급격하게 느끼실 거예요. 뭐 당연히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찰력이 조금은 낮겠죠, 레인의 마찰력이.
그래서 예전 대볼 전용 경기장 맞습니다. 그래서 HPL과 SPL의 차이는 SPL의 패널의 뭐 두께는 한 요 정도 된다고 치면 HPL의 두께는 이만했기 때문에 가운데를 많이 썼던 그런 레인에 의해서 가운데가 좀 움푹 파이는 경향이 생겨서 대볼 경기장은 바깥으로 나가면 공이 안 돌아오는 약간 이런 단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강화해서 나온 게 얇게 나와서 압축시켜서 만든 여기에서 나오죠. 솔리드 페놀릭 레인이라고 해요. 솔리드 페놀릭이라는 게 뭐냐? 솔리드라는 건 이제 입자를 압축해 놓은 입자를 솔리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놀릭은 석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석탄이라는 표현의 재질이 당구공을 만들 때 우리가 페놀릭이라는 제품을 써요. 그래서 그 당구공의 재질이 여기에 들어갔고, 거기로 인해서 서페이스를 통해 레인의 마찰 개수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도 방수가 존재하는데 각 레인마다 테스트를 거쳤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레인마다 마찰 개수 순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SPL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뭐 머레이 레인이라고, 이제 KB 볼링장이 머레이 레인. 네, 맞아요. 어프로치에서 조금 더 끈적끈적함을 없애기 위해서 서페이스를 되게 강하게 해요. 입자를 좀 더 거칠게.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 면적에 닿는 부위를 좀 최소화시키려고 좀 이제 서페이스 해갖고 나오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머레이 레인은 이제 SPL에서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뭐 정확한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 머레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레인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SPL과 조금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적으로 머레이 쓰는 레인은 이제 그 KB 볼링장, 성수동의 KB 볼링장이 머레이 레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따지자면 머레이는 진짜 드라이 하나는 예술입니다. 네, 드라이에서 볼이 올라오는 거는 뭐 거의 예술이고, HPL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섯 쪽 바깥이 잘 안 돌아오기 때문에 레인 정비를 조금만 잘못해도 리버스화를 좀 느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버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랫. 보통 이제 음계에서 이제 삑살이 난 걸 거의 플랫이라고 하는 좀 다른 걸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머레이 레인이 보통 어떤 식이 머레이 레인이냐면, 여기에 여기에 영어 같은 게 써져 있어요. 파울라인을 넘지 마라, 뭐 이런 표기가 돼 있는,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에 머레이 레인은 파울라인을 넘지 마라. 네, 아마 자기 볼링장에 이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막 글이 써져 있는 거를. 네, 그래서 머레이는 이제 이쪽에 써져 있는 글을 딱 보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아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비아레인은 제가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비아레인은 대표적으로 빅볼 볼링장, 그리고 강남 라인 볼링장, 그리고 동서울 그랜드 볼링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아레인의 특징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비아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SPL을 조금 따라하는 듯한 느낌으로 아마 접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비아라는 제품도 뭐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아라는 레인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공장에다 의뢰를 했던 국산 레인인데, 뭐 JS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JS라는 또 뭐 레인 설치 회사가 아니고 그냥 JS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또 어떠한 사람이 이제 LG 쪽에다가 옵션을 넣어갖고 만든 레인. 이 레인은 어디가 있냐? 공통으로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오란다 볼링장, 그리고
천호동 스핀 볼링장, 그리고 저기 문정동 스핀 볼링장, 뭐 이렇게 스핀 볼링장이 이 레인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분이 만들어서인지 몰라도 일단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마 레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시마 레인은 동탄 위너스 볼링장이 시마 레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십리 라인 볼링장이 시마 레인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라고 이거를 지금 아직도 사용하는 볼링장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럭키 볼링장. 수유 럭키 볼링장이 패스파인더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들었어요. 패스파인더라고, 패스파인더 생긴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패스파인더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크리스 반즈 영상 나왔을 때 그때 제가 크리스 반즈 89년도에 요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크리스 반즈 영상 한번 볼까요? 네. 크리스 반즈 잘 쳐. 네. 오랜만에 크리스 반즈 영상 볼게요. 지금 이 레인이 패스파인더예요. 이때 1989년도에 정말 인조레인의 인조레인의 어떻게 보면 정말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그게 이제 패스파인더인데, 이때 공 재질도 바뀌고 정말 요렇게 막 공이 뒤에서 확 꺾이는 거를 아마 처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세대나 옛날부터 쳤던 사람들은 인조레인만 보면 거기 패스파인더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패스파인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합성 레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옛날에 저희 집 옆에 제 종로 살았을 때 지금 보령빌딩이라고 원남동에 밑에 킴즈 볼링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패스파인더였어요. 근데 패스파인더의 단점은 레인이 이제 이때 만든 인조레인인지 모르겠지만 껍데기가 막 이렇게 벗겨지고 코팅이 막 날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코팅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고,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책받침 오래 써갖고 이렇게 책받침 벗겨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저 볼링밥 오래 먹었네요. 그래갖고 거의 뭐 옛날 사람이에요. 생긴 건 이래도 제가 좀 약간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패스파인더라는 얘기에 정말 아직도 선수 출신들은 그래요. 호계볼링장 패스파인더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살짝 정리를 하고요. 마찰 개수 순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마찰 개수 수는, 자, 제가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겠지만, 각 볼링장마다 여기에 맞춰서 레인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뭐 PBA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인의 마찰과 재질, KPBA도 마찬가지고 이 마찰력의 재질에 따라서 오일량을 놀린다든지 오일량을 내린다든지 약간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좀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찰력이 가장 센 거는 이제 LG화학 공장에서 나온, 이제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정보 인포메이션이 없지만 저는 LG화학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LG 회사님 뭐 제가 뭐 잘못 설명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수정하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서 나오는 레인이 가장 마찰력이 세요. 이거는 레인 패턴을 발라도 사이드에 웬만한 유닛이 없는 이상 사이드가 허옇게 올라옵니다. 네, 완전히 하얗게 올라와요. 그냥 누가 봐도 블럭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레인이 이제 하얗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아 레인이 좀 마찰력이 그 다음으로 세다고 할 수 있어요. 비아 레인 또한 마찬가지로 빅볼 레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레인을 깔면 사이드가 조금 약간 하얗게 올라오죠. 근데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진짜 점수가 빅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KPB의 모든 기록은 빅볼에서 다 나왔을 정도로 빅볼은 진짜 기록, 저도 빅볼에서 아마 8게임에 248 이렇게 쳤을 거예요. 진짜 정말 빅볼은 점수가 쏟아지는 레인이고 동서울도 점수가 잘 나오는 레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레인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마 레인. 그렇죠. 네. 레인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LG나 비아나 시마 레인 요런 레인들은
클리너 비율을 낮춘다든지 혹은 이제 사이드 볼륨을 높인다든지로 이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제가 이거를 열어드리는 이유는 잠깐 열어드렸다 이따가 또 열을 건데 진승 패턴 아시죠 여러분? 진승무역 패턴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대전, 상주, 대구, 원주 클리너 비율 5대1. 자, 여기는 MB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부산, 광주, 용인 클리너 비율 여기는 SPL을 사용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수원 클리너 비율 빅볼이죠. 10대1. 딱 여기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완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소름 돋죠? 댓글이 없네요. 자, 그래서 순으로 이제 따지면 그 다음은 이제 머레이 레인. 아까 얘기했죠. 백엔드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공도 머레이에서 치면 진짜 공이 이렇게 뿅 하고 꺾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PL 마찰력이 SPL.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나와 있었죠. 수원은 클리너 비율을 10대1로 썼죠. 마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BR레인. 그 다음에 부산, 광주, 용인 클리너 비율 SPL이기 때문에 중간 비율이라 7대1. 그 다음은 이제 대전, 상주, 대구, 원주 클리너 비율 5대1. 아무래도 프로 MB와 MB레인 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비율을 5대1로 올렸다. 뭐 이렇게 제가 나중에 진승 패턴도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베이스에 대한 좀 여러분들에게 밑거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진짜 저희 볼링장 와서 패턴 만들었어요 해주세요 하면 제가 패턴을 넣어드리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알았던 정보의 인포메이션은 볼링장마다 넷볼의 샷이 달랐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정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레인마다 다 마찰의 개수가 다르다. 레인마다 마찰 개수가 다르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네, 무조건 팩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볼링장 사장님들이 볼링장을 지을 때 플렉스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볼링장의 뭐 이런 중간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보통 마찰이 높을수록 볼이 더 돈다고 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에서 반응할수록 단점이 들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레인 패턴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레인의 클리너 비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전 많은 사람은 상주가 유리할까요? 진승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다기보다 진승에서 클리너 비율을 달리했기 때문에 뭐 원주든 수원이든 뭐 용인이든 네, 다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하게는 만들어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빅볼에 좋은 사람들은 빅볼로 가실 거고, 용인이 좋은 사람들은 용인이 가실 거고, 뭐 반대로 뭐 저기 원주나 그쪽 상주가 좋으신 분들은 글로 가실 거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JK 볼링님이 왜 안 보이지? 자나? JK 볼링님이 제일 떠들썩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JK 볼링님 안 보이고요. 자, 레인 마찰 개수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나요? 볼링공처럼 샌딩하나요? 레인은 절대적으로 마찰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밀리는 레인이 변하지 않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공의 경도보다 레인의 경도가 높으면 절대로 레인은 이렇게 변질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우드레인에 샌딩을 했던 이유는 공의 경도가 레인의 경도보다 높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유리를 자를 때 다이아몬드 칼로 자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높으니까. 말 그대로 우드 시절에는 우드레인이 볼보다 경도가 낮았기 때문에 볼에 의해서 레인이 움푹움푹 파였기 때문에 깎아서 평면을 만들어줬던 거였고, 지금 인조레인은 레인이 휠 수는 있어도 레인이 깎이진 않습니다. 다만 밑에 깔려있는 게 뭐 어디는 MDF라는 게 깔려있고 어디는 뭐 칩보드라는 게 깔려있어요. 칩보드 깔린 데와 MDF 깔린 데는 약간 좀 뭐랄까 레인의 탄성이 좀 다른데 너무 좀 내가 깊숙하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MB 레인은 바닥의 그 경도 재질의 바닥에 어떠한 쿠션 작용이냐에 따라서 공이 많이 튕기는 데도 있고 안 튕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볼링장 가면은 정말 밑에서 앉아서 보면 볼을 굴리면 레인이 이렇게 오오오오오 하고 휘어지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오오오오 이렇게 하는 레인도 있어서 뭐 그거는 각 볼링장의 공정에 따라 다르다. 어디 거인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볼링장 측에 물어봐야 되나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볼링장 측에 물어보면 볼링장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레인을 구별하는 방법, 구별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볼링장은 뭔지 아까 그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면 당최 이런 정보는 어떻게 해요? 저 옛날 사람이에요. 저 지금 볼링밥만 12살 때부터 지금껏 26년째 먹고 있고요. 제가 워낙에 이런 이론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갖고 저는 뭐 레인 설치도 해봤고 뭐 아무튼 별의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별로 없을 거 아예 없다고 장담합니다. 네. 이게 아무리 이제 볼링법을 먹어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요렇게 라떼 맞습니다. 저는 라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인의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은 맞아요. 이 밀대 정비 시대, 밀대는 어프로게이터라고 하죠. 네. 논문 쓸 생각이에요 지금. 네, 리틀 브랭 따노컵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레인의 종류와 길이 그리고 마찰 개수의 순까지 이렇게 배워봤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도는 건 우드레인이 가장 많이 돕니다. 네, 그래서 일단 레인의 마찰에 따라서 공을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고 또 이제 볼러들과 달리 지공사도 우리 볼링장의 마찰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선 이게 맞을 거야 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공사에게 우리 레인이 이래요 라고 얘기해도 좋고 혹은 그 볼링장의 지공사한테 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볼링장 패턴에 내가 제일 봤을 때 잘 맞는 레이아웃이 이거야 라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볼링장의 지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볼링장 지공사에게 공을 뚫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뭐 다른 분한테 뚫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볼링장 레인 정비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꼭 말씀해 주셔야 아무래도 레인에 맞는 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진짜 지금 나왔던 볼이라고 너무 좋아서 뚫어갖고 갔는데 우리 볼링장은 비아 레인이야. 던졌는데 공이 중간에서 퍽 풀려. 그거는 나랑 안 맞는 레인이죠, 그죠? 나는 산에 사는데 람보르기니를 선물해 준 거야. 어떻게 올라가요, 그거를? 거기에 맞는 뭐 진짜 막 랜드로버 같은 그런 뭐 루비콘 이런 막 지프차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그 정보를 모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산길에 람보르기니 타고 막 사륜구동 넣고 올라가야죠, 뭐. 그쵸? 네, 우르스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막 아우토반 있는 우리 집이 아우토반 옆에 있는 막 그런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막 출퇴근 막 하는데 경운기를 사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 산은 정말 잘 올라갈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어썸 볼링장은 프로 MB 레인의 플렉스라는 그런 레인 정비기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밀리는 레인 패턴인데 저희는 이제 백엔드 드라이를 5대1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드라이가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볼링장 좋아하는 이유가 드라이가 빵빵해서 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네, 그죠? 하단 완전 나가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음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인 패턴은 현재 30피트서부터 52피트까지 아주 다양한 레인 패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뭐 패턴의 종류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치타, 뭐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PBA 패턴에서는 뭐 치타, 뭐 카멜레온, 샤크, 스콜피온, 바이퍼, 뭐 울프, 또 베어, 그리고 배저, 뭐 요렇게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개의 패턴에서 가장 짧은 건 32피트고요. 가장 긴 건 52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30피트와 52피트 이 정비 패턴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네,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볼링장은 38하우스, 40하우스, 43하우스, 47하우스, 47하우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하우스 패턴도 길게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다. 약간 요렇게 표현이 되고요. 아무튼 피트에 대한 내용은 요렇게 있다로 알고, 제가 요구에 대한 자세한 또 인포메이션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50분이 지났네요. 네, 배쩌라는 거는 이제 오소리죠, 오소리. 오소리라는 동물의 패턴. 네, 동물로 패턴, 애니멀 패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좋아하고 있는 뭐 허니 배쩌, 이게 이제 그거죠. 네, 패턴은 아마 다음 시간에 많이 갈 건데 오늘은 기본 정보에 대해서만 들으셔도 진짜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로 넘어갑니다. 5일. 도시의 이름을 붙이는 패턴들은 어떤 이유로 했냐면 각 나라마다 레인 패턴을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베이징은 베이징, 뭐 서울은 서울, 뭐 런던은 런던, 뭐 이렇게 각 나라마다 레인 패턴이 나온 것들을 취합해서 WTBA에서 나온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베이징의 비밀, 오늘 그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자, 베이징 완전 짜증나죠. 그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마 2시 한 반까지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5일 각 볼링장마다 선택하는 5일에 따라 레인의 변화와 속도가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 레인에 물을 붓는 것과 레인에 침을 뱉는 것과 레인에 꿀을 붓는 것과의 이 움직임의 차이, 혹은 거기에서 증발해되는 차이, 약간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S는 우리가 점도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점도. 이 점도가 낮을수록 레인은 브레이크 다운이 빨리 오고요. 그리고 캐리 다운은 조금 적게 옵니다. 왜냐? 아무래도 증발의 속도가 빠르니까 캐리 다운이 되더라도 빨리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볼링장에서 많이 까는 레인 오일은 그 오일 이름을 알았는데 그 오일을 제가, 네, 일단 볼링장에서는 약간 인피니티 오일을, 저희는 인피니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인피니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프로볼링 협회에서도 인피니티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점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레인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도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캐리다운이 심해져서 몰칠 정도로 되는 거는 점도에 따라서인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점도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일은 인피니티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36.5도, 예, 36.5도, 뭐 거의 중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뭐 되게 많아요. 커브, 뭐 아이스, 파이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보통은 아이스 40도의 점도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 오일 45.1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볼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피니티 오일로 갈 때 올 때 다 바르는데, WTBA 패턴에서는 갈 때는 파이어, 뭐 올 때는 아이스, 네, 그리고 또 갈 때는 뭐 파이어, 올 때는 아이스. 갈 때 뭐 점도를 높은 걸 쓸지 낮은 걸 쓸지에 따라서 레인의 이제 변화의 속도와 오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오일이 파란색인 거는 그냥 컬러만 주입시킨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네, 이 시간에도 새로운 방식의 지식 전달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점도인데, 이 점도에 엄청난 그
점도를 갖고 있는 놈이 있어요. 바로 뭐냐, 2019년 여자 세계선수권 대회 때 사용했던 터레인이라는 오일이 있는데, 이 터레인이라는 오일이 뭐냐, 81도예요. 거의 뭐 인피니티의 2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터레인이라는 레인이, 이 오일이 어떻게 믹싱을 했냐면, 갈 때 터레인, 올 때 파이어, 뭐 약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갈 때 꿀을 바르고요, 올 때 물을 바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물은 빨리 마르지만 꿀은 안 마르죠. 약간 이런 걸로. 대신에 꿀은 한번 발리면 뒤에까지 되게 많이 미끄러져 나가는, 약간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제가 표현해드리고 싶은 건 꿀과 물, 거기에 뭐 중간에 약간 뭐 미숫가루도 있을 것이고 뭐 약간 커피도 있을 것이고, 약간 이런 점도라는 그 물의 이런 점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81도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너무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때 진짜 뭐 볼링매니아 유튜브에 가시면은 우리 조영선 선수가 서울 패턴에서 퍼펙트를 막 이렇게 치는 영상이 있잖아요. 인피니티 오일로 깔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이스와 파이어를 믹싱했거나 혹은 뭐 터레인과 파이어를 믹싱했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점도가 높을수록 볼에 묻혀지는 오일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번부터 2분 15초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분 15초 동안 오일이 볼에 흡수하는 그 시간을 증가시켰어요. 2분 동안 볼이 오일을 흡수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 볼의 그런 규정을 바꾸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선수의 능력치가 상승할까? 그래서 선수의 능력치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오일 점도를 높여서 아예 흡수를 못하게 해버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에 대한 어려움의 난이도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터레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어는 잘 모르지만 제품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전 처음에 봤을 때 테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테란이 아니었어. 터레인이었어. 터레인. 네, 그래서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81CP면 진짜 설탕 시럽처럼 찐득찐득해요. 근데 이 터레인이라는 오일이 뭐냐면, 이 슬리키니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 찐득찐득한 약간 이런 점성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터레인이 가장 끝에 있고요. 그 다음이 파이어, 그 다음이 커렌트, 그 다음이 아이스, 그 다음이 인피니티. 요렇게. 그렇죠. 약간 진짜 흡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걸 할지 안 할, 계속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썼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뭐 여기에 레볼루셔너리, 뭐 폴리머 테크놀로지, 뭐 막 장난, 뭐 스트롱, 뭐 막 얘기하는데, 일단 이 오일은 엄청나게 강하다. 파이어 아이스보다 하이 퍼포먼스드 컨디셔너라.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구글에다 터레인을 쓰고 케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진짜 이거를 경험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프로분들도 이 오일 점성에 대해서 지금 아마 경험을 못해서, 저도 경험을 못했고요, 당연히요. 지금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백승자 선수, 이현지,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홍혜니, 네, 뭐 약간 이런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레인 패턴을 이제 접했는데, 진짜 한번 인스타라도 알려주세요. 터레인 겪어보니까 어떤가요? 하고 한번 그분들의 인스타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아마 육두문자가 안 나온다면 다행이고요. 정말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때 누가 우승을 많이 했었냐면 콜롬비아가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콜롬비아 선수들이 거의 싹쓸이를 했는데, 콜롬비아 선수가 거의 뭐 3관왕을 하고 남미에 거의 뭐 돌풍이었다고 했는데, 남미가 왜 돌풍이었을까 좀
뭐 때문이지? 역시 스피드가 빠른 게 대세인 건가? 약간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숙제를 좀 낳았던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볼 재질과 볼 흡수 그리고 이제 밸런스 홀이 금지되면서 아마도 터레인을 계속 쓸까 안 쓸까 뭐 약간 모르겠습니다. 오일은 제가 알기로는 식물성으로 알고 있어요. 네, 식물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붙겠죠. 오일이니까요. 네, 아마도 붙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파이어 불이 붙는다라는 표기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일이니까 불에 붙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콜롬비아가 되게 강세였어요. 2018년도, 19년도 때, 세계선수권 대회 때. 자, 이렇게 터레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높을수록, 자, 초반에 점도가 높은 거를 밀고 나가면 오일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갖고 올 때 여기서 쭉 끌고 가는 거를 만들어지면 레인 패턴이 여기는 높고, 여기도 높은 약간 이런 패턴의 디자인이 나오는데 요거까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 지금은 좀 기본적인 이론 지식만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여기 계신 231명은 너무나 행운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